오늘은 의대 입시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굉장히 의대 열풍이 심하죠. 제 주변에서 어떤 분은 지금 애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지금부터 의대를 준비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는 지금 영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 몇 수를 하더라도 무조건 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걸 듣고 근데 과연 저 아이가 의사가 될 20년 후에도 의사라는 직업이 유망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의대에 가지 마라 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AI가 가장 먼저 전문직부터 대체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의사나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은 전부 하면 안 되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요. 저라면 그럼에도 기회만 되고 실력만 된다면 여전히 전문직을 할 겁니다. 솔직히 실력이 못 돼서 그렇지 전 지금이라도 의대를 붙여준다고 하면 갈 거거든요. 일단 저는 인생에서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정적인 토대가 있어야 자유도 누릴 수 있는 거고 도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직은 인생의 하방을 보장해주죠. AI 시대에는 전문직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직업이 대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직은 특히나 인간의 지능, 머리를 쓰는 일이기 때문에 AI의 대체가 쉽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라이센스를 가진 직업은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받게 될 거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AI가 전부 대체는 못해요. 단, AI의 도움을 많이 받겠죠. AI를 잘 사용하는 의사와 그렇지 못한 의사의 격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상의학과 의사처럼 인공지능의 의존도가 높은 과도 있겠지만 반대로 외상외과 같은 과는 AI로 대체되기도 힘들고 그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외상외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과들이 수술 컴바인을 하고 그 과들의 협진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골든아워라고 불릴 만큼 급박한 상황에 빠른 판단력과 처치가 필요해요. 이러한 상황 대처는 제가 볼 때 AI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응급처치나 수술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요. 그래서 내과 의사보다는 외과 의사가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조계 같은 경우도요. 지금 어느 나라에서는 1,000만 원 이하 소송권은 AI 판사로 대체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판사, 검사, 변호사 역시 AI로 모두 대체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왜 비싼 돈을 내고 좋은 변호사를 찾을까요? 변호사마다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법이라는 테두리는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는 승소율이란 게 있죠. 사람들은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찾아요. 즉,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AI 변호사가 나온다고 한들 사람이 아닌 기계를 활용하게 될까요? 내 목숨이 걸린 사건인데요? 절대요. 유능한 변호사를 찾겠죠. 그리고 그 변호사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AI를 사용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앞으로 의대와 로스쿨에 진학하는 게 맞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리고 의대와 로스쿨이 아닌 다른 과들은 더 처참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을 우대합니다. 그리고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로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요. 요즘 의대생들 중에는 미국 의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생각보다 전문 자격증의 힘은 남다릅니다. 그래서 저라면 갈 수만 있다면 여전히 전문직 쪽을 선택할 겁니다. 또 저는 커리어 안에서 자기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방향성으로 봐도 전문직 쪽이 여전히 유망해요. 물론 요즘은 모두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시대죠. 하지만 전문직 같은 경우는 진입이 아주 어려운 대신 일단 진입만 하고 나면 남은 인생의 난이도가 솔직히 좀 낮아져요. 그런데 다른 직업들은 그 안에서 성공하는 길이 정말 극상의 난이도거든요. 보장된 길이 하나도 없는 거죠. 특히나 AI 시대에는 이제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할 거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의료계의 채용문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제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 기업의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 이름이 빛나길 원했거든요. 다른 애들하고는 생각이 조금 많이 달랐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공부 쪽에서는 여전히 전문직이 조금 더 매력적이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의사의 길이 임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젠슨 왕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나한테 과학도의 길을 걸으라고 한다면 자신은 생물학을 배울 거라고요.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인간 생물학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가 발명이고 연구일 것 같아요. 솔직히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AI는 주어진 정보를 자가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새로운 연구나 발명은 여전히 한동안 인간의 몫이 아닐까요? 신약의 발명이나 새로운 수술법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AI에 대체될 수 없고, 만약에 대체된다고 해도 한참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만약 임상의사가 AI에 대체된다고 해도요, 연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대학 교수를 해도 되고요, 의공학자나 의학기자를 해도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의대를 가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젠슨 왕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몸은 정말 복잡하고,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도 여전히 많고요. 그리고 코로나처럼 인간에게 도전적인 새로운 질병이 계속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과연 누가 있어야 할까요? AI 의사일까요? 결국 연구의 몫은 인간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전히 의학의 길이 유망하다고 봅니다. 의료기술과 일정 부분의 시술은 AI의 몫이 될지 몰라도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그리고 의학 자체의 연구는 여전히 인간에게 남을 과제 같아요. 사실 내가 의대 갈 실력이 충분히 되는데 AI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의대 진학을 망설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인이거나 혹은 의대 쪽으로 재도전을 고민하는데 과연 앞으로의 세상에 의사가 유망할지, 그래서 내 인생을 한 번쯤 걸어봐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의 답은요, 충분히 유망하다일 것 같습니다. 꼭 임상의사라는 하나의 길만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생존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의대 진학은 유리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여전히 성적 고민이 더 실리적일 것 같습니다. 성적이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오늘은 이렇게 AI 시대 의대 진학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의대를 희망하시는 여러분, AI 시대의 의사의 유망성 여부보다는 여전히 성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